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8시간을 자도 너무 피곤해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자도 이렇게 피곤한가? 특히 여자들은 왜 남자들보다 조금 더 피곤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잠을 자도 피곤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피로랑 수면을 잘 못해서 생기는 피로,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너무 열심히 살고 그냥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저녁에 피곤해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피로예요. 내가 푹 쉬었을 때 회복이 된다 하면은 그냥 우리는 정상적인 피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아무리 자도 이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특히 더 개운한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잠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해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잠을 잘까요? 자는 동안에 미세각성이 많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미세각성이 뭐냐? 뇌파상에서 얕게 그리고 미세하게 깨는 걸 이야기를 해요. 보통 1시간에 뭐 5회에서 15회 정도는 뭐 정상이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많을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 수면의 질이 낮다라는 거. 수면이 얕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수면을 하게 되면 깊은 잠도 잤다가 렘수면도 잤다가 정상적인 이 수면 구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회복되는 이런 개운함을 느껴야 되는데 미세각성이 너무 많게 되면 당연히 수면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운하지 못하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자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별에 따라서 권장 수면 시간이 더 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미세각성이나 각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자주 깰 수 있는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호르몬. 참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노예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리 전, 생리 기간, 그리고 갱년기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많거나 특히 뭐 여성 호르몬이 확 올라가는 어떤 시점에는 열감을 느껴요.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체온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너 곧 생리할 것 같은데."라고 알려주는 그 지표, 데이터가 이 체온 변화에 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체온이 높아지면 수면을 방해해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지 깊은 잠에도 잘 들고 깊은 잠을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수면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각성을 일으켜요. 그리고 당연히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폐경기의 60대 이상의 여성분들 경우에는 최대 60%가 이 불면,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분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생리를 하는 여성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많은 출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죠. 단순히 철분 자체가 막 높고 낮아서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빈혈도 없고요. 철분 수치 정상인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철을 저장해 놓는데 이 페리틴 수치를 별도로 봐야 돼요. 이게 낮을 경우에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철이 낮을 경우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뭐냐? 뭐 자기 전이나 잘 때 약간 다리에 뭔가 스멀스멀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흔드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건 대표적인 수면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예민한가 봐.' 그냥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검사를 해 보실 경우에는 이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이에요. 남성분들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많은 거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숨을 막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자고 계시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이제 어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병원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가 좀 적고요. 물론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좀 적고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더라도 톨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 수면 무호흡인지 몰랐는데요."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30대 여성분들 중에서 계속 저 다 자주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수면이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수면 다한 검사를 이제 권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 가 보셔라." 그랬을 때 검사를 받고 연락이 와요. "코치님 저 수면 무호흡이 있대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뭔가 내 그냥 몸이 잠을 잘 못 자는 환경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잘 자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건 치료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데 1 번으로 쓰이는 지침은 CBTI 인지 행동 치료예요. 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이런 건 절대 치료 요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너무 잠을 잘 못 자고 개운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단 불을 끄는 목적으로 "잠 자게 해 줄게."라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수면제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인지 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수면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수면은 노력을 해도 안 돼.'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못 자도 그래도 괜찮아.' 하고 뭔가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거. 이것도 치료의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위생을 적용하는 거, 내 환경에 적용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실제로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루틴을 좋은 걸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도하는 게 바로 이 인지 행동 치료인데 그러면 8 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인지 행동 치료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지 마세요. 보통 '아 나는 개운하지 않으니까 수면 시간 늘려 봐야겠어.' 아니면 '일찍 자야겠어.'라는 마음으로 초저녁부터 누워 있어요. 물론 10 시에 누워서 바로 한 30분 내에 잘 잘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좋은 시나리오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데 실제로 내가 자는 시간이 적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수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수면 효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침대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조건화된 각성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요 조건에서 오히려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자네? 잠을 못 자면 보통 핸드폰을 하거나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죠. 걱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을 하면 각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는 각성하는구나.' 이러면 당연히 잠드는 게 늦어지고요. 잠을 자도 계속 이렇게 몸이 이완되지 못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게 바로 이 불면을 만성화시키는 나쁜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딱 졸릴 때 들어가서 누우세요."라고 제안을 드려요. 두 번째, 낮에 몸을 확실히 깨우세요. 보통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낮에도 몸을 사려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하고요. 운동도 적게 하려고 하고 그냥 누워 있으려고만 하세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수면 장애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햇빛을 충분히 쐬고 낮 동안 에너지를 많이 써야 건강한 아주 정상적인 피로가 쌓여요. 그러면 수면 압력, 자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쌓여서 수면 압력이 잘 쌓여야 저녁에 '피곤하다. 이제 자야겠다.' 하고 몸이 인지를 하고 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면 압력이 제대로 안 쌓이면 실제로 내 몸 안에서는 '아직 잘 때가 안 됐는데 뭐 그만큼 수면 압력이 안 쌓였는데 얘 왜 자꾸 자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충분히 액티브하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밤에는 몸을 이완시키세요. 충분히. 우리 몸은 당연하게 긴장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잘 준비를 못 해요. '뭔가 해야 되나 보다. 전시 상태인가?' 하고 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잠을 내쫓아 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몸을 이완시켜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 이제 마음 먹었어. 이제 나 뭐 운동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건 잘하시는데 그 자기 전 한두 시간을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행위들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밤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난 그냥 쇼츠나 릴스만 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자기 전 한두 시간을 참 잘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잠자기 전 한두 시간만 내가 충분히 몸과 이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줘도 굉장히 잘 잘 수 있어요. 입면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깊은 잠도 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수면 유지도 잘 자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자기 전에 원래는 한 15 분인데 진짜 한 3분 정도만 해도 엄청 잘 잘 수 있어요. 바로 PMR,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에요. 우리가 "이완하세요." 하면은 이완한 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디폴트가 기본값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승모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긴장을 수축을 하면 반대로 쪼끔만 풀어도 이완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손을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은 이렇게 두세요. 전 잘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힘을 한 3-4 초에 걸쳐서 힘을 확 주면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해 볼게요. 그리고 4-5 초간 숨을 뱉으면서 이 힘을 쫙 풀어 주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럼 약간 피가 도는 느낌이 들면서 이완이 되는 걸 진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다음 어깨 해 볼게요. 어깨는 그리고 목도 해 볼게요. 목은 약간 앞으로 당기면서 하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턱을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 상태로 고개를 뒤로 제치면서 힘을 쫙 풀어 볼게요. 이거를 부위별로 하는 거예요. 목, 어깨, 그리고 팔도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처럼 팔을 올리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손도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끝, 발가락까지 한번 쭉 훑으면 몸이 이완을 해요. 그러면 '아 이게 편안한 상태구나.' 그러면 누워서도 이대로 이렇게 이완을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잠도 훨씬 더 빠르게 들 수 있고요. 쭉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뭐 운동을 많이 했거나 근육을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장을 낮춰 줘야지 자는 중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8 시간을 자도 잘 못 잔 것 같을 때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른가? 의지가 없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8 시간을 잘 자야 된다.'라는 강박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금 내가 자는 이 시간 안에서 더 잘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따라해 보시면 조금 더 개운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하루가 정말 상쾌하고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 김도정이었습니다.